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학 개론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1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첫 번째 특징은 정신적 결정론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결정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5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벌써 결정되어 있다. 이게 정신적 결정론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5세 이전의 과거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때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이렇게 봤죠. 그것이 정신적 결정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의식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다 무의식적인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말실수를 해도 또는 어떤 내가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무의식의 영향이다 라고 보면서 무의식을 강조했죠. 세 번째로 심리 성적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 중에는 심리 성적 욕구, 즉 리비도인데요. 이 리비도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라고 보았죠. 네 번째, 내적 갈등의 역동입니다. 인간 정신은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이고 개인은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긴장을 감소시키려고 하지만 사회의 통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다 방출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의 통제를, 제약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투쟁적 인간입니다. 인간은 내적 충동에 의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사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투쟁하는 인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3요소.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인간의 정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성격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구분했고, 인간의 정신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세 가지 요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의식이죠. 이러한 의식은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우리 빙산 그림 생각나시죠? 빙산 그림에서 프로이드의 빙산. 여기가 의식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부분밖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을 한다.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다. 의식의 표면 밑에 있는 내용, 부분적으로 망각된 마음의 일부분, 다시 회상해서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곳.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어딘가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뭐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었지? 다시 생각해보면 무엇을 먹었는지 떠오르죠? 그러한 것들이 전의식이죠. 지금은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떠오르려면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무의식. 무의식은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 밑에. 그죠? 무한한 거죠.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다. 의식적 인식이 어렵지만 행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고, 기억, 욕구를 말하고 아동기의 외상, 트라우마 같은 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부모에 대한 감추어진 적대감 또는 억압된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이 무의식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의식이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행동에 어떤 동기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이제 프로이드입니다. 3번 성격의 3요소. 또 성격을 또 구분했어요. 원초와 자아, 초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어떤 정신도 구분해서 성격도 구분해서 요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죠. 성격의 3요소, 원초한 이드라고도 하죠. 쾌락의 원리를 따르는 것.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와 충동을 이야기하죠.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성격의 원초적, 본능적인 요소다. 행동에 힘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생물학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원초아이죠. 그래서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원초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자아입니다. 자아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죠. 그래서 성격의 집행자이자 의사결정 요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아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원초아가 즉각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무언가 막 먹고 싶은데 근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럼 자아가 그것을 절제시키겠죠.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원초아는 막 자기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원초와 욕구에 대해서 뭔가 중재해 준 역할을 하는 거죠. 자아가. 그래서 사회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을 뭐 준비하고 있는데 원초아는 계속 놀고만 싶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근데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까 원초아를 잘 달래는 거죠.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놀자 이러면서 원초아를 잘 컨트롤하는 역할을 우리 자아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슈퍼에고라 그러죠. 이것은 도덕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남아가 어머니에 대해서 근친상간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었죠. 이 아버지를 보면서 적대감을 갖고 그래서 아버지와 다투어서 내가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기를 남근기에 겪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아버지와 경쟁을 하려고 딱 봤더니 아버지가 나보다 커요. 그렇죠? 더 거대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거세할 것 같은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이 거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아버지처럼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를 얻겠구나 이런 마음을 얻으면서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적대감을 가졌던 것에서 동일시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동일시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습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니까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가치, 관습, 이러한 것들, 양심, 자아 이상, 이러한 것들이 다 초자아에 해당이 되죠. 자아가 현실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초자아는 옳고 그름을 봐요. 자아는 현실의 원리를 따르고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를 따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보고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 이 세 가지를 프로이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이론 2.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2 한번 보면요.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단계, 이게 또 중요하죠. 인간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강기 또는 구순기라고도 하죠. 0에서 1세. 아동의 리비도는 입, 혀, 입술 등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리비도, 어떤 성적 만족을 입이나 혀나 입술을 통해서 얻는 시기가 구강기이죠. 구강기 전기에는 빨기, 삼키기에서, 후기에는 깨물기에서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8개월 무렵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성도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양가 감정, 이로 인해서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강수동적 성격, 또는 논쟁적,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구강공격적 성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 충족되지 못한 보살핌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구강기에는 적절하게 이러한 욕구들, 그렇죠? 이런 욕구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모의 보살핌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그 욕구들을 막 찾아다니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인관계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는 뭐 입술로 나중에 이제 입으로 뭔가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남을 막 비난한다거나 뭐 흡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입으로 먹는 것 또는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1에서 3세고요. 아동의 리비도는 배설과 관련된 항문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변으로 생기는 항문 자극에 의해서 쾌감을 얻죠. 그리고 동시에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화의 기대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의한 갈등을 경험해서 오히려 자신의 본능적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해 보이는 항문 폭발적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의 거칠고 강압적인 배변 훈련에 대한 저항의 의도로 변을 배출하지 않는, 그래서 항문 보유적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문 폭발적 성격이 되기도 하고 항문 보유적 성격이 되기도 하는 시기죠. 항문 폭발적 성격은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주변을 어지럽히고 사치와 낭비. 반면에 항문 보유적 성격은 상당히 질서정연하고요. 절약하고 인색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항문기를 거쳐서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그래서 창조성의 기초가 되는 자립과 자존을 배우게 되는 시기가 항문기이죠. 그 다음 남근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남근기죠. 아동의 리비도는 성기 부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때는 뭐 성기를 자극하면서 많이 놀죠. 성기를 자극하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쾌감을 얻는 시기입니다.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남아는 경험하고, 이때 거세불안을 경험한다 그랬죠.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아빠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와 경쟁 관계가 되는 거,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러면서 남근 선망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했죠.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 적절한 역할 습득을 통해서 양심과 자아 이상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초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고착됐다, 적절하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 성인의 남성이 되면, 이제 고착된 성인 남성은 경솔하고 과장되고 강한 자부심, 자기 증오. 반면 성인 여성의 경우는 유혹적이고 경박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복기입니다. 잠재기라고도 하죠.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시기쯤 되죠. 아동의 리비도는 억압되고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계에 비해서 평온한 시기이고요. 리비도의 승화를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서 잠복기 아동의 에너지는요,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 뭐 친구와의 우정,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또 초자아가 강화돼서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능숙하게 제지할 수도 있고요. 리비도 대상은 동성 친구로 향하고 동일시 대상도 주로 친구가 되는 시기가 이 잠복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생식기입니다. 잠복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죠. 그래서 리비도의 대상이 동성에서 이성,
에게로 옮겨가고요. 2차 성징이 나타나고요. 남자는 턱수염, 여자는 가슴 발달 이런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나죠. 이 단계는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쇠될까지 지속된다. 프로이드는 이 생식기 이때까지의 발달 단계에만 제시를 했죠. 그 이후 단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불안의 종류.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불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증적 불안이 있고 도덕적 불안이 있죠. 현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불안. 그래서 외부 세계의 실제적인 위협을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불안을 얘기합니다. 예를 보시면 높은 굽에 구두를 신은 여성,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 이것은 그냥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불안이죠. 앞에서 차가 막 달려와, 차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오고 있으면 이렇게 불안을 느끼죠. 내가 저 차에 어떻게 차에 치일까봐 이제 불안을 느끼죠. 이런 것들이 현실 불안이죠. 이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하고 피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 불안입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무엇이냐면요. 자아가 본능적 충동인 원초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협감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자아가 이 원초아가 막 욕구가 막 올라와요. 막 식욕도 올라오고 성욕도 올라오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자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 욕구를 충족하면 안 될 때인데 이거를 컨트롤할 힘이 없어질 것 같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게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초아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자아의 힘을 강화하는 거, 자아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자아가 건강해야 이런 원초아의 어떠한 욕구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자아의 힘이 너무 약하면 원초아가 확 올라오는 걸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신경증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상담의 목표는 자아의 힘을 키우는 거, 자아를 건강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상담 치료의 목표가 되죠. 세 번째로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안이다. 신경증적인 불안은 자아와 원초아고요.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랑 초자아, 이드랑 슈퍼에고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된다. 원초아의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심과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도덕적 불안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현실 불안, 신경증적인 불안, 도덕적 불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증적인 불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고 연구를 진행했죠. 프로이드는 그렇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핵심 이론 3,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심리성적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심리와 성적인 것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심리성적 이론이라고도 보는데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와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 이것이 서로 관련되어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역동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 첫 번째로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5단계, 그쵸? 생식기까지만 발달한다. 그 이유는 그냥 그 12살, 그때까지 다 발달하고 그리고 성기까지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릭슨은 전생애, 8단계 발달 단계를 얘기했죠. 전생애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고 또 창조적인 존재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3번, 인간의 행동이 자아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게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보았죠.
4번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역량, 심리와 사회, 그쵸? 이거 두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본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5번 기존의 정신분석적 방법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6번 창조성과 자아 정체감 확립을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릭슨의 청소년기에 해당됐을 때 자아 정체감 형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7번 문화적 역사적 요인과 성격 구조의 관련성을 중시한 학자가 또 에릭슨입니다. 2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또는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아입니다. 자아를 강조했어요.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자아입니다. 성격의 자율적 구조로서 원초화로부터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된 것이다. 원초화에서 분화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된 게 자아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 자아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이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보통 이렇게 생각한 게 우리 프로이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에릭슨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부모나 형제 자매는 물론 부모에게도 받고 형제 자매에게도 받아요. 그런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영향을 받는 어떤 존재다라고 보았죠. 2번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니까 총체적인 자기 지각, 내가 나를 뭐라고 보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을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존재의 동일성, 독특성 이것을 지속, 고양하는 자아의 자질을 말한다. 동일하게 시간이 흘러도 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또 독특성, 다른 사람과 달리 난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시간적 동일성 또는 연속성, 독특성 이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보는 것 이게 이제 자아 정체감이다라는 거죠. 점 세 번째 보시면요.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제1 측면인 내적 측면과 제2 측면인 외적 측면으로 보았다. 내적 측면은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 외적 측면은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 패턴에 대한 인식, 동일시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흥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서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개별성도 갖고 있지만 통합성도 동시에 경험한다라고 이제 에릭슨은 이야기를 했죠.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게 자아 정체감이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 자신의 신념,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직업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점성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점성적이라는 용어는 의존하는 또 유전에 뭐 이런 것들의 합성말 그래서 발달이 유전에 의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의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잘 발달한 게 그 다음 단계 발달을 도와준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며 각 단계는 특별히 우세해지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인간 발달은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내포하고 있고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건강한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체계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위기, 에릭슨이 이야기했던 위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떠한 심리적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 각 심리 단계에서 개인은 위기에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여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 단계의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다음 단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현 단계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기 때문에 현 단계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다음 단계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아정체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릭슨은 자아, 또 자아정체감, 점성원리, 위기라는 개념들을 설명을 했죠. 3번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을 한번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성적 충동이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는데 에릭슨은 의식과 사회적 충동을 중요하게 봤죠.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에릭슨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영향, 이것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로이드는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 지배된다는 수동적인 인간관. 근데 에릭슨은 인간의 창조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더 능동적인 인간관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아는 원초화에서 분화되며 원초화 욕구 충족을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릭슨은 자아는 그 자체로 형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아동의 초기 경험이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에릭슨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생에 걸쳐서 발달한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프로이드 이론의 비판을 좀 많이 받죠. 반면에 에릭슨은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사회적 환경을 강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은 구강기에서 생식기에 이르기까지 5단계라고 이야기했고요. 에릭슨은 성격 발달은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8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8단계 성격 발달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로이드 이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이론을 한번 비교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